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수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수거가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어 공부하면서 단어 수거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단어 수거 외워라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단어도 외우고 수거도 외우고 왕 부담스럽죠. 근데 여기서 단어는 대충 알겠어.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는 단어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들, 요거 단어인데 그럼 수거는 뭘까? 이 수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정의가 각각 달라서 제가 생각하는 수거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수거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이 뭉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수거는 두 단어 이상이 뭉친 건데 각각의 단어를 해석해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 두 단어 이상이 뭉쳤지만 개별적인 단어를 해석하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뜻을 만들어 봤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르거나 문법적으로 예측이 잘 안 되는 뜻을 가진 것, 저는 이걸 수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두 단어 이상이 뭉쳤더라도 각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서 잘 조합을 해보면 의미상, 문법상 비스무리하게 예측 가능하게 뜻이 나와. 저는 이런 건 수거라고 치지 않습니다. 이걸 수거라고 해서 굳이 따로 모아놓고 쭉 늘어놓고 외우게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각 단어의 뜻을 정확히 해석해서 얘네들을 적당히 조합해보면 그 뜻이 대충 나와. 비스무리하게 나와. 그럼 이거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각 단어의 뜻을 가지고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정도면 이거는 굳이 수거라고 해서 따로 모아놓고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거는 had better 동사 원형 이런 놈이 저는 수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거와 관용어구라는 말을 거의 같은 말로 봅니다. 수거 두 단어 이상 뭉쳤는데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뜻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 관용어구 마찬가지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고 전혀 이상한 뜻이 나오는 경우 이런 걸 우리는 관용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거와 관용어구를 거의 비슷한 말로 보고 있어요. had better 동사의 원형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왜 이걸 저는 수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had 쟤는요 뒤에 목적어가 오든가 즉 명사가 오든가 가지고 있다 뭐를 먹는다 뭐를 이런 식으로 쓰이는 동사인데 그렇게 안 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제에서 과거 완료의 형태 had pp의 형태로 와야 되는데 이 형태를 따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had 요놈 다음에 형용사의 비교급 better가 왔어요. had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 굉장히 예외적인 형태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문법적으로 설명이 곤란한 것들 그리고 had와 better를 합쳐도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유추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이런 것들을 저는 수거 또는 관용어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had better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는 문법적으로도 각 단어 개별적인 뜻으로 해석을 해도 그 뜻이 잘 유추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 대상이 되는 거죠. 또 얘는 조동사의 원칙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조동사의 범주로 넣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말고 두 단어 이상이 결합이 됐어도 각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거나 또는 문법적 기능을 살펴봐서 얘가 이래서 이런 뜻이 나오는구나 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하다면 굳이 수거라고 해서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것을 외워야 하는 수고를 없애버리는 게 중요하죠. 학습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평소에 수거라고 알고 열심히 외웠는데 알고 봤더니 수거가 아니더라. 이 얘기는 뭐다? 외울 필요 없이 어떤 원리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 가능하고 또는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영어 세계에 존재하는 대단한 오지라퍼를 한 명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지랖퍼, 동네방네 다니면서 온갖 참견 다 하고 누가 싸우면 말립니다. 진짜로 또 말려줘요. 그리고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또 나서서 도와주고 이런 애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리가 걸린 감기를 제거하는데 거기에도 끼어들고 있지요. 얘가 누구다? 전치사 of예요. 알고 봤더니 of, of 이게 뭔가 봤더니 오지랖퍼의 약자였던 거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누군가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나서서 도와주는 애, 걔가 바로 전치사 of다. 요거까지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오늘 배우실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흔히 평소 때 수거다 해가지고 많이 외우던 놈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저기에 도대체 be는 왜 들어갔는지, of, 쟤는 왜 들어갔는지 이걸 한번 따져보려 그래요. 왜냐면 afraid, 얘는 뜻이 명확하거든요. afraid, 얘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자, 근데 앞에 be는 왜 붙었고 뒤에 of는 왜 붙었을까?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굳이 저걸 외울 필요도 없고 또 이런 유사한 표현이 나오면 앞에 be와 뒤에 of 요거를 붙여갖고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이해가 되면 굳이 저런 것들을 모아서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afraid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나는 두려워한다. 아주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 afraid.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왜 안 될까? 문장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필수형 문법 2강에서 배웠듯이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성립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주어와 형용사만 있어가지고 문장이 성립이 안 될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비어있는 동사 자리를 메꿔주고 그렇게 해서 문장을 성립시켜주는 애가 있었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땜빵 동사 비동사죠.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가 들어가야 문장이 성립하는 거예요. She pretty 문장 성립 안 되고 she is pretty 이렇게 해야 문장 성립이 되는 거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I afraid 요거는 문장 성립이 안 돼요. 동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I am afraid 이렇게 해야 문장 성립이 되는 거지. 나는 두려워한다. 이제서야 정상적인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수거 be afraid of에서 왜 be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갔다? afraid. 쟤는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단독으로 문장을 만들 순 없다. 문장을 만들려면 동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동사가 개입이 되어야 문장이 성립된다. 그래서 앞에 be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am afraid. 나는 두려워한다. 이렇게 문장이 하나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저 문장을 저렇게 끝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추가하고 싶어요. 나는 큰 개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I am afraid big dogs. 이렇게 쓰면 곤란하지요. 왜까?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거든. 영어에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타동사, 둘째로 전치사. 영어에서 목적어 가질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타동사와 전치사. 자, 어쨌든 형용사는 지금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목적어를 갖고 싶다면 그러면 타동사의 도움을 받을 거냐 전치사의 도움을 받을 거냐 요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타동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동사 am 얘가 있잖아. 그러니까 타동사를 여기다 또 써버리면은 동사가 두 개가 돼가지고 문장 성립 요건에 어긋납니다. 한 문장에 동사는 한 개가 원칙이라 그랬죠. 그러면 타동사 도움받기는 틀렸고 전치사 도움만 받을 수 있겠네요. 자, 이때 나서는 것이 어떤 전치사일까?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싶은데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고 짠 나서는 전치사가 누굴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오지랖퍼 of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of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거예요. 형용사가 목적어를 갖고 싶은데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안 되니까 쩔쩔매고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는 애가 누구다?
오지랖퍼 of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I am afraid of big dogs. 이런 표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be afraid of에서 be는 왜 들어갔을까? afraid는 형용사니까 문장 성립을 못 시켜. 문장 성립을 시키려면 동사가 필요해. 그러니까 비동사가 들어갔지. 그래서 be afraid. 자, 근데 be afraid는 두려워하다 라는 뜻도 되지만 뭐뭐를 두려워하다 이렇게 목적어의 의미를 갖는 것을 추가하고 싶어. 근데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 걔네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타동사의 도움을 받을 순 없고요. 그렇다면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착 나타나갖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치사 누구라고? 그쵸, 바로 of, 오지랖퍼 of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be afraid of 이런 수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수거가 아니죠. 왜? afraid, 두려워하는 얘의 뜻만 알면은 앞에 be, 이거는 문장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동사 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be가 붙었구나. 뒤에 of, 이거는 두려워하다, 뭐뭐를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하다면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전치사 of가 나왔구나. 이렇게 다 설명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되면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be sure of 이런 수거를 또 외우기도 하거든요. 뭐뭐를 확신하다 라는 수거인데 여기에 왜 또 be가 들어갔고 of가 들어갔는지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sure, 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확신하는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I sure 이렇게 쓰면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성립이 안 되죠. 왜? 문장에는 동사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간다고. I a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이래야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장을 이렇게 마칠 수도 있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그의 성공을 이렇게 목적어를 집어넣고 싶거든. 근데 sure,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일단 타동사는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왜? 타동사를 데리고 오면 비동사랑 겹쳐서 동사가 두 개가 되니까 안 되고 그러면 전치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치사 중에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누구다? 그쵸, 전치사 o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 sure of its success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왜 be가 쓰이고 왜 of가 쓰이는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거라고 해서 따로 외워야 하는 그런 걸로 분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습 부담만 늘어나니까 그냥 이런 원리로 해석하고 끝 이러면 되는 거거든.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 형용사 뒤에 뭐뭐를 목적어를 쓰고 싶어. 그냥 of 붙여. 그럼 되는 거거든. 그죠? 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aware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알고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문장을 만들려고 I aware 이렇게 쓰면 틀리죠. 왜 틀릴까? 동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어있는 동사 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비동사가 개입이 돼야 돼요. I am awa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 aware 이렇게 되어야 문장 성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알고 있다 그냥 이렇게 끝내도 될 수 있지만 목적어를 쓰고 싶거든. 나는 그 뉴스를 알고 있다. 그래서 I am aware the news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지. 왜 틀릴까? 형용사 aware는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목적어를 갖고 싶으면 타동사나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동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고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죠. 이렇게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지고는 싶은데 자기 자격이 안 되니까 어쩔 줄 몰라갖고 쩔쩔매고 있을 때 누가 짠 나타난다고? 그쵸? 오지랖퍼 of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aware of the news 이렇게 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뉴스를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거 be aware of 뭐뭐를 알고 있다라는 수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ignorant 이 단어를 가지고 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gnorant 얘는요 무식한
모르는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끝에 저렇게 NT로 끝나 있죠. 저렇게 NT로 끝난 단어들은 99.9%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어서 I ignorant 이렇게 쓰면 들리다고. 왜? 동사가 없으니까 들리다고. 이럴 때 비동사가 개입이 되어야 주어 동사를 갖춰서 문장이 완성된다니까. 그래서 I am ignorant. 나는 모른다. 나는 무식하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be ignorant. 이런 형태가 갖춰지는 거죠. 자, 근데 나는 무식하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문장이 끝날 수도 있지만 나는 나의 운명을 모른다. 이렇게 목적어를 집어넣어 보고 싶거든. 그래서 I am ignorant my destiny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이렇게 못 쓴다는 거지. 왜?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전치사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그쵸. 오지라퍼 of의 도움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I am ignorant of my destiny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be ignorant of 뭐뭐를 모른다 이런 수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ashamed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또 만들어 볼 거예요. ashamed 얘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부끄러워하는, 창피한 이런 뜻이 돼요. 나는 창피해, 나는 부끄러워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려면 I ashamed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왜? 동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비동사가 개입되어야 문장이 완성되는 거네. I am ashamed. 나는 부끄러워요. 나는 창피해요. 이런 뜻이 됐고요. 나는 내 무식함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렇게 목적어를 집어넣고 싶어. 내 무식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뭐뭐를 부끄러워합니다. 목적어를 집어넣고 싶어. 근데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전치사의 도움을 받죠. 오지라퍼 of의 도움을 받습니다. 형용사가 목적어를 갖고 싶은데 자격이 안 돼서 쩔쩔맬 때 짠 하고 나타나는 오지라퍼 of. 그래서 I am ashamed of my ignorance. 나는 나의 무식함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e ashamed of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를 수고라고 해서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ashamed 부끄러워하는 형용사구나.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면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앞에 비동사가 개입이 되겠구나. be ashamed.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뭐뭐를 부끄러워합니다.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고 싶다면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전치사의 도움을 받는구나. 형용사가 목적어를 갖고 싶을 때 도와주는 전치사 of 얘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of를 넣어서 be ashamed of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가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proud 이런 단어가 있죠. 사전을 찾아보시면 자랑스러운 또는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나는 자부심이 있다. 나는 자랑스러워한다. I proud 땡 이렇게 되는 거죠. 동사가 없어서 문장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럼 비동사 들어가야겠네. I am proud.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자랑스러워한다. 너를 이렇게 목적어를 집어넣고 싶거든. 그러면 I am proud you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된다고. 왜? proud 얘는 형용사고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거든. 영어에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것 딱 두 개, 타동사하고 전치사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proud 얘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I am proud of you 이렇게 해서 문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be proud of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수거가 아니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문법적 타당성을 갖추어서 만들어진 구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수거라고 생각하고 쫙 모아갖고 외우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걸 가지고 저한테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be famous for 얘는요 of가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들이대는 거지. 오, 그렇네. be famous of가 아니고 be famous for 이렇게 나오네. 자, 여러분들 얘는 왜 for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famous는 유명한 이란 뜻이에요. 그쵸? 형용사입니다. 그는 유명하다.
he famous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왜? 역시 동사가 없으니까 비동사가 개입이 되어야 문장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is famous. 그는 유명하다. 이렇게 해야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어쨌든 얘도 be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구나. 근데 그 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유명하다. 뭐를 이러지 않거든요. 그는 유명하다. 노래를. 그는 유명하다. 학식을 이러지 않거든요. 유명하다 다음에는 보통 유명한 이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는 유명하다. 뭐 때문에 유명하다. 이렇게 이유가 나오게 돼 있죠. 즉 famous 다음에는 뭐뭐를 목적어의 의미로 해석되는 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전치사 of는 언제 쓴다 그랬어요? 목적어의 의미로 해석되는 를 요런 게 와야 할 때 오지라퍼 of가 도와준다고 제가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유명하다 외에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필요하고 전치사 중에 이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가 for 요놈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thanks for coming, thanks 고마워. 근데 왜 고맙냐면 고마운 이유가 나오거든. for coming 와줘서 고맙다고. I'm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미안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I'm sorry. 미안해. 왜 미안할까? 미안한 이유가 나오거든. 이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가 for 얘거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왜냐면요. 늦어서 for being late 이렇게 오는 거예요. 즉 famous 뒤에는 유명하다 뭐뭐를 이게 아니라는 거지. 유명하다 뭐뭐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와야 하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 요게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be famous for 이 표현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수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순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죠. famous 형용사다. 혼자 문장 못 만든다. 그러니까 비동사 개입이 된다. be famous. 근데 의미 전개상 유명하다 뭐뭐 때문에 이유가 와야 되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가 오는 거다. He is famous for his song. 이렇게 오는 거다. be famous for.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수거라고 해서 많이 외웠던 거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우신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어요. 자, 의미상 목적어 같은 거, 즉 뭐뭐를 이런 걸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확신한다 뭐를, 무서워한다 뭐를 이렇게 목적어 같은 걸 취할 수 있도록 전치사 of가 도와주는 거다. 왜?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자, 이런 걸 수거로 분류해서 따로 외우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데 목적어의 의미를 가지는, 목적어의 성격을 띠는 그런 것들을 취하고 싶으면 전치사 of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거들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비동사가 왜 붙는지, of는 왜 붙는지를 알면은 저런 수거를 외울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때 처음 보는 형용사가 나오더라도 형용사 다음에 뭐뭐를 이런 의미를 쓰고 싶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전치사 of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우리가 평소 때 수거라고 외웠었는데 내가 안 외웠던 수거, 처음 보는 수거가 나오면 이거 of를 써야 될지 뭐를 써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쓰실 수 있다는 거. 형용사 다음에 뭐뭐를 이런 의미가 필요해.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이 전치사 of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영상 이후에는 의문문 총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카페를 보니까 Who loves you?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인데요. 누가 너를 사랑하지? 이럴 때 일반 동사 의문문인데 왜 앞에 do나 does 이런 게 붙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제시해 주신 분이 계시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모르면 정말 답답하고 이상한 표현처럼 보이거든요. 도대체 일반 동사 의문문은 앞에다가 do, does 붙인다면서 왜 근데 여기에는 do나 does가 안 붙었냐? 문법책을 보면은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do나 does를 안 붙인다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릴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을 할 차례가 되었는데 마침 질문이 올라와서 이 영상이 올라올 거고요. 그 이후의 영상들에서는 간접 의문문, 부가 의문문도 마저 차분차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의문문에서 특히 yes나 no 선택해서 대답하기를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제가 나올 거고요. 시제를 마무리한 후에는 문장의 오형식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차분차분 진행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차분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이에요.